지금 뭐 좌파들이 뭐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예. 유시민은 이재명을 공격하고 김민석은 정청래 보고 너 신천지 안에 공격하고 있는데 이 좌파 내전에 대해서 박사님의 이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쭉 봐왔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그래요. 유시민이 이해찬이 비서할 때부터 제가 아는 예, 친구니까 예.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오랜 인연들이 있는 자들이라서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정확할지 모르죠. 지금 유시민이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는 유시민이가 제일 강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해찬이 죽기 전에는 이해찬이가 제일 강적이었는데 지금은 유시민이가 제일 강적이에요. 오. 왜냐하면 유시민이는 보는 프레임이 종북주사파의 정권 재창출에 있어요. 프레임이 달라. 좌파 것들 중에서도. 예. 예, 유시민이는 좌파, 종북주사파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프레임에서 이 상한을 보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라도 좌파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뭐 이재명이 눈치나 보는 것들이니까 딱히 얘기할 필요 없고 예. 김민석이는 종북주사파의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아 예. 정청래도 마찬가지. 이재명이는 대통령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감옥 안 갈까라는 프레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는 차원이 다 달라요. 유시민이가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에는 유시민이도 지가 어떻게 잘 돼볼까 뭐 이러고 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졌죠. 예. 지가 무슨 유시민이가 다시 정치판 들어와서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객관적으로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종북주사파가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까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놓고 보니까 야 이재명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공소 취소하면은 니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어. 이런 얘기가 비로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지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내가 대통령 후에 감옥 안 갈까만 있으니까 유시민이 말이 안 들어오지. 김민석이나 정청래도 어떻게 내가 당권 잡고서 배지들 조직해갖고서 다음 대통령 될까만 생각하니까 유시민이랑 담론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가 제일 강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좌파들이 지금 유시민의 논리와 관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사실은 좀 부러워하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좌파 저것들은 급하게 되면은 원탁회의를 한다. 그래서 좌파에 내가 내다 하는 것들이 쫙 모여가지고서 야 이번에 대통령은 누구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원탁회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이 원탁회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좌파의 주요 지도자 또는 주요 원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이재명이도 그냥 여러 수단 중에 하나고 김민석이도 여러 수단 중에 하나고 정청래도 여러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어떻게 하면 좌파가 다시 집권해서 계속 해먹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저 프레임이 좌파의 그 원탁회의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쭉 모이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은 민노총이다, 정교조다, 민변이다, 참여연대다 이런 좌파의 주요 진지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나 이 단체도 종북주사파 재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이해에 맞지. 누가 대통령 되는 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정청래가 되면 민변 공격할 거예요? 김민석이가 되면 참여연대랑 절연할 거냐고. 어차피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좌파의 주요 진지들도 다 정권 재창출, 좌파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시민이의 주장대로 수렴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 개싸움, 개떼 싸움을 그냥 재밌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우리 자유파는 자유파의 정권 탈환과 대한민국 수호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과연 보고 있냐 또는 자유파의 정권 탈환과 대한민국 수호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정치인, 정치 세력이 지금 제대로 있냐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종북주사파들과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구경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준비가 돼야 되고 세력을 규합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와 이게 정말 냉정한 진단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싸우는 거는 뭐 싸우는 거고 우리가 더욱더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민변, 뭐 전교조, 민노총, 뭐 원탁회의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수십 년간 갖고 왔었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목표랄까 그런 어떤 이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재명이든 뭐든 이탈하는 순간 이 그룹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유시민의 관점이 그들을 더 잘 대변해주고 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가 벌써 문재인이 때 한 얘기가 자유파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자기네들 종북주사파가 30년 집권해야 된다, 50년 집권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종북주사파들의 일반적 정서예요. 그리고 그 일반적 정서를 지금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정청래가 그걸 대변하고 있지 못해요. 이것들은 지금 눈앞에 떡고물이 너무 커서 유시민이가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이가 언뜻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결국은 유시민의 방향성대로 수렴될 거다.
그렇게 수십 년간을 해왔던 것이 종북주사파들이다. 그럼 이해찬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이해찬이는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그들끼리 모여서는 문 실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해찬이는 총리였으니까. 아, 노무현 때, 예. 노무현 때. 그리고 문재인이가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을 노무현이 밑에서 할 때도 그냥 찌질한 비서였단 말이에요. 찌질한,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감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무슨 운동 경력이 화려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입장에서는 뭐 어디 변방에 있는 찌질한 게 하나 와갖고서 운 좋게 대통령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각이 이해찬이가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거든요. 그 박사님 중간에 죄송한데 그 운동권 걔네들 그 생태계 안에서는 감옥 한번 가다 와다 안 하다 이게 중요합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까? 이건 투쟁성의 문제니까. 그게 경력이었으면 조금 밑으로 봐요. 이재명도 그래서 약간 아웃사이더 취급.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예 이 제야 운동권의 족보에 없어요. 한 적이 없다. 없어. 예. 문재인이도 족보에 없었어. 예. 그러니까 이 족보에 있는 자들로 쭉 따지고 올라가면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김근태가 제일 족보가 위죠. 그리고 이해찬이가 그 밑에쯤 돼요. 그리고 그 이해찬이 밑에 유시민이가 그 아래 족보 정도 되는 건데 김근태 지금 없고 이해찬이 없으니까 그 유시민이가 그 운동권 족보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깔보겠네요. 유시민도. 깔보지. 어디? 네가 언제적 이재명이라고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게 있구나. 또 이재명이가 중앙정치판에 처음 이제 명함을 내밀은 게 어떤 거냐면 정동영이가 2007년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대통령 후보가 됐거든요. 이재명 이명박이랑 싸웠잖아요. 그때 정동영이 캠프의 부대변인인가 했어요. 그게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재명이가 처음 받은 명함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남시장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중앙정치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도 없었어요. 이 중앙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해찬은 그런 강력한 경력과 파워와 또 자기를 지지하는 좌파 원탁회의라는 힘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메이커 역할을 다 했어요. 이를테면 아무래도 저거에 안희정이니 박원순이니 이런 친구들 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야, 이재명으로 가. 그건 모아준 게 이해찬이에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지력을 발휘했는데 이제 말년에는 이제 그 역할을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이해찬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유시민이가 여러 가지로 좀 약점도 많고 한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유시민이가 예전에 이해찬이 했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노무현 재단 이해찬이가 이사장 하다가 유시민이한테 줬다. 상징성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유시민이가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재명이 그냥 놔둬서는 우리 좌파 진영 전체의 정권 재창출에 좀 문제가 생기겠다. 내가 직접 정치 다시 해야 되겠다 하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딱 던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청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족보 따졌을 때. 정청래는 중간 행동 대장급. 중간. 조폭으로 치면 그 맨 앞에는 못 쓰고 중간에 이렇게 행동대 원의 행동 대장급. 그럼 정청래는 어쨌든 이재명이랑 좀 이렇게 척을 지는 것도 약간 유시민스러운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이재명이만 보면 막 어쩐다 막 이런 말을 예전에 막 내뱉었잖아요. 정청래의 머릿속에는 뿌리 깊게 이재명 저게 뭐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 운동권 족보로 보면 정청래보다는 김민서이가 좀 더 비중이 커요. 그래요? 이게 어쨌든 서울대니까. 그리고 뭐 저 화려하잖아요. 운동 경력이. 그런데 왜 김민석이보다 정청래가 더 경쟁력을 발휘하냐? 이를테면 이재명이가 밀지 않았으면 김민석이는 정청래랑 게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그거 간단해요. 2002년 이후에 저 좌파 정치판에서 우리는 별 관심도 안 가졌지만 지그들끼리는 김민석이를 김민세라고 불렀어. 아니, 김민세한테 무슨 힘이 붙냐고. 그걸 이번에 이재명이가 억지로 픽해서 억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김민세의 이 기억을 좌파들이라면 다 아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좌파 진영 안에서는 씻을 수 없는 낙인 같은 거죠. 이게 그 노무현이 아니라 정몽준한테 붙었던 그 배신의 역사. 그럼요.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질 뻔했잖아요, 진짜. 우리로 따지면 어떤 당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저쪽에 문재인한테 갔었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렇지. 이거 뭐 절대 못 뽑는 거죠. 그런 거라니까.